이번 영상의 주제는 시험의 공정성, 하지만 그건 함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학교에서 시험 잘 보고 있나요? 성적 잘 나와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성적표를 좀 잘 못 받아보니까 아이들을 다그칩니다. 열심히 좀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나 좋으라고 하니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의 공정성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깨닫게 되실 테니까요. 오늘부터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험의 공정성, 하지만 그건 함정, 제 의견에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 그 내용을 참고해서 더 좋은 내용을 구성하겠습니다. 먼저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학교 시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학교 시험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의 성장에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험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 아이가 학습 후 무엇을 모르는지, 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정성 때문에 그 본래의 목적을 잃고 시험은 아이를 열등생과 우등생으로 변별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서로 경쟁 상대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마음은 죽고 뇌만 살아 시험지의 답을 찾는 기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런 주장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자들, 사람들의 이야기가 됐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험은 변별력 있게 출제된다는 거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그 문제는 그 변별력이 너무나 과도한 데 있습니다. 얼마나 수능 영역 변별력이 과도했냐면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영국 명문대생도 못 풀 정도입니다. 이 학생은 캠브리지 학생 알리라는 학생입니다. 영어 문제를 보고 굉장히 어려워해요. 다 뜻은 알겠는데 또 못 풀겠다고 합니다. 단어도 어려운데. 제가 쓰는 영어가 아닌 것 같았어요. 다른 언어 같았어요. 심지어 이 학생은 캠브리지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수능에 나오는 단어는 매일 쓰는 단어도 아니었고 굉장히 접하기 어려웠다. 한국 학생들은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캠브리지 시험을 합격했지만 수능은 못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알리라는 학생이 수능 영어 문제 3-4문제 풀었는데 다 틀렸습니다. 실제 수능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마존 수족관.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죠.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뭘까요? 1번, 대립적 가치를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2번,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다. 여러분들은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교육청에서 1번을 쓰면 수능 점수를 더 줬어요. 그런데 이 시를 쓴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 최승호 시인은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바로 2번입니다.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다. 사실 이 시를 쓴 사람은 답이 1번이 아니라 2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라는 거는 그 사람의 감정, 또 시상,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예술적인 영역이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정답만을 맞추도록 아이들이 훈련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인을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서 갖고 와봤는데요.
자기 문제 자기가 풀었는데 다 틀렸대요. 되게 황당해합니다. 작가의 의도를 묻는 문제를 진짜 작가가 모른다면 누가 하는 건지 참 미스테리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켄 로빈슨이라는 사람인데요. 타고난 재능과 열정이 만나는 지점에서 미국 내에서나 테드 동영상 강의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육학자입니다. 표준화 시험은 편협한 영역만을 평가한다라고 지금의 표준화 시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가 누구냐면 알프레드 비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IQ 테스트를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왜 그런 시험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시험에 목매달게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IQ 테스트는 원래 목적이 지금의 IQ 테스트랑 완전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기 위한 테스트로 만든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지능을 숫자로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이런 것들이 공정하다라고 인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말고 비장애인까지도 지능을 측정하도록 이제 사회가 강요해 왔죠. 이 사람은 존 카츠먼이라는 사람이고요. 프린스턴 리뷰 참가자입니다. SAT 시험은 학생들의 교육 내용과 관련 없다라고 강력하게 표준화 시험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프레드릭 켈리. 이 표준화 시험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푸는 시험들 있죠. 이거를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만든 사람이 그 시험에 대해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표준화 시험은 산업화 시대에나 필요한 것이다, 이제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시험을 만든 데는 그 사회가, 그 시대가 필요하는 노동인력,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4차 산업혁명, 미래사회, 융복합사회 이런 시대에는 단순히 지식만을 테스트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분은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입니다. 어린 시절 아인슈타인은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의 도움 없이는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웠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을 밝혀냈을까?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수학으로 접근한 게 아닙니다. 뭘 접근했냐면 자연과 소통하고 자연이 주는 현상들, 또 그런 과학적 원리들을 마음으로 느꼈어요. 그것들을 그리고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이란 도구를 활용한 것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정함의 함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험은 공정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 함정에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 그거는 과거 산업화 시대에나 필요했던 능력이었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바로 자녀들이 이 세상을 느끼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탄생에 호기심을 느끼고 하나씩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에요.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초월해가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기계가 할 수 있는 지식을 사용하는 일 말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감정을 사용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녀의 진로를 결정하실 때 자꾸 대학 취업률, 연봉, 현재 유망 직종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과거로 보내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제 아이들은 미래를 살아가야 하잖아요. 11월 가을 햇볕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제 더 추워지기 전에 자녀들과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가을 태양 아래 아름답게 물든 모든 세상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마음에 한껏 담아보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계세요.